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정 출산, 자신의 아들 말입니다. 원정 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다 저렇다 분명한 답변을 안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서 가짜로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이야기가 한참 논란이 되고 SNS상에 돌 때 이미 며칠이 됐거든요. 그동안 저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제 기억은 어제는 분명히 같은 얘기 안 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미리 저렇게 정확하게 밝혔으면 그동안 며칠 동안 그런 논란과 의혹 이런 걸 안 받았을 텐데 왜 오늘 와서야 했는지 좀 저 타이밍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이해찬 대표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먼지털이 익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이후로 해서 청와대랑 이 집권당의 검찰에 대한 태도와 말이 좀 강도가 좀 약간 좀 뉘앙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무슨 정치 검찰이다, 너무 압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검찰을 비난하는 걸 좀 자제하고 민생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혹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제 지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과 사실들이 밝혀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발빼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갔는데 여전히 또 조국 장관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을 봐서 장서철 소장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 말하자면 이제 조국 장관 지지자나 이쪽에서 이제 전무한 것도 있고 민주당 부대변인급에서 이렇게 계속 논평을 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나경원 원내대표 원정 출산 이중국적 그렇죠. 관련해서요. 근데 이 이슈를 더 키운 사람은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지 않습니까? SNS 상에서 강하게 충돌이 벌어졌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올렸던 거 한번 봅시다. 네, 그 보고 나서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해요. 이해가 더 잘 될 것 예, 같아요. 예일대 재학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논쟁은 끝난다. 이 논쟁은 검찰의 고발까지 됐고 조국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형평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 예,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다라고 진작 말하지 그랬냐. 그럼 이제 열심히 싸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스타일상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근거 자료를 내놔봐라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고 그 앞에도 보면은 이중국적이 아닌 자료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저는 좀 약간 더 의아해요. 왜 의아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니까 근거를 보여라는 것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근거를 보인 것은 없고 물론 말이 명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둘 다 확실히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간 며칠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뭐가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자꾸 의혹을 제기하니까 직접적으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는지 홍준표 전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서 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의혹이 커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치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 말은 그만큼 더 큰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자꾸 뭔가 그 자유한국당의 뭐라 그럴까요? 투쟁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조국 장관을 고리로 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이중국적 원정 출산 의혹이 더 SNS에서 돌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해 왔잖아요. 나경원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과 리더십이 지금 당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 당의 지도부에게 제기된 의혹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당도 어렵게 해요. 그런 공방을 통해서 당도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번 주 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더 강하게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하자. 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뭐 조국 장관 자녀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아들, 내 자녀들 모두 다 같이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오늘 이제 해명을 하니까 저런 논란들은 이제 잦아질 텐데 저는 홍준표 잦아들까요? 뭐 그럴 이미 수도 있을 것 해명을 같은데요. 했으니까 잦아들 예. 거라고 봐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얘기한 거를 너무 뭐 내부에서 총질했다라든지 뭐 분열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페북 내용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당 지도부에 제기된 의혹을 좀 말끔히 해명해라. 해명하고 조국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에 좀 더 깔끔하고 확실하게 투쟁할 수 있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한 거로 해석해야지 민경욱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내부 분열이냐 내부의 총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민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문제도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아마 고발을 해서 검찰이 뭐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예. 좀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뭐 배당이 됐고 이제 고발이 됐으면 수사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원정 출산 여부는 밝히기가 쉬울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은 출생증명서하고 병원 어디서 냈는지 그 진료기록부 같은 거 띄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중국적 이 부분은 이중국적이라고 이중국적이라는 거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중국적 한국이다 미국이다. 그럼 미국에다가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거 해가지고 국적자 아니라는 거 받아내야 돼요? 미국이 아니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도미니카다. 또 도미니카 가야 돼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중국적 원정 출산 여부는 뭐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 밝히기 굉장히 쉬울 건데. 근데 저는 그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부를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중국적이라는 전제가 원정 출산을 했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쭉 키우다가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젊은 20대 초반인데 갑자기 미국 국적을 따서 이중국적이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은 원정 출산이 아니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중국적도 아닌 쪽으로 뭐 이제 가닥이 잡히겠죠. 그러면 쉽죠, 사실. 원정 네. 출산 여부야 뭐 출생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출생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나경원 원내대표 말처럼 부산지법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친정 와가지고 출산했다면 한국에 어디 서울에 어느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 병원 가가지고 당시 입원했던 기록이 되는데 그런 거 띄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뭐 저건.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과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서 성신여대 미국 예일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됐다. 검찰이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대학 입학 과정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원정 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니다라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공방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 사이에 있었는데 더 이상 내부에서 총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마지막에 올린 그 SNS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다운 표현인지 장성철 소장이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이제부터는 한마디도 안 할 테니 잘 대처하시라. 그러나 험난할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SNS 글을 안 할까요? 저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올렸어요. 잘했다고. 예, 올린 거 예. 보니까 약간은 좀 삐졌다고 해야 되나요? 삐쳤다? 예, 예. 본인의 진정성을 알아봐주지 않았다. 나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임 당대표가 너무 이제 이 현직 원내대표에 대해서 야당도 막 그렇게 제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해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같은 편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뭐 자유한국당 내부로 들어와서 내년 총선에 뭐 출마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본인은 이제 대구에서 출마하려고 하죠. 그런데 당에서는 아니
과연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줄 것이냐라는 생각과 아니 전직 당대표가 그 좋은 대구에서 출마를 어떻게 하냐. 수도권의 험지에 나가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을 내년 총선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본인 의지는 강해 예. 보입니다. 그 홍 대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게 대선 도전에 대한 강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 최근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징검다리로서 총선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당원들, 국민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정당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장서철 소장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황교안 대표가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 여전히 당대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누가 합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하고요. 그 전에 조직강화 특위위원들, 그러니까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과연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판단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어쨌든 당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오히려 네, 합의와 협의 이 단어의 차이인데 본인이 그냥 선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가 바뀌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당무감사위원회라고 당의 이제 여러 가지 공천의 실무 작업들을 할 가장 기초적인 위원회인데 그것도 본인의 측근과 예. 본인의 아주 지인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해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 공천은 결정적으로 당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현실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도 상당하다. 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장서철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근데 인재영입위원회가 사실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누가 불출마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린 민주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도 룰을 짜고 있는 걸 보면은 불출마하는 사람들을 빼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점. 과거에는요. 불출마할 사람들이 사실은 좀 하위 10%를 깔아주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예.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애매하게 안 하면서. 근데 이번엔 그 사람들 빼고 10%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인에 대한 가산점 폭은 또 만약에 신인에다 여성 두 가지가 겹치면 20, 30%. 그리고 현역이 감점이 20, 30%가 되면은 합쳐서 40, 50%가 되니까 그만큼의 재량이랄까 변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물갈이라고 하면 그만큼 당 대표의 재량 상당히 더 커진다. 뭐 이런 말씀 두 분께서 해주셨고요.